자, 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7년 6월 평가원에서 출제되었던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관련된 글을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첫 단락을 보시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이라고 하는 DNS 스푸핑이라는 개념이 먼저 툭 튀어나와요.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즉 가짜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니까 이거 부도덕한 불법 행위잖아요.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다. 되세요? 자, 이것을 뭐로? IP 주소로 바꾸는 거죠. 이걸 바꾸는 과정에서 DNS 스푸핑이 일어난다는 거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 됐죠? 그럼 이 과정을 설명해 줄 거란 말이죠.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글에서는 순서를 물어보는 게 기본적이에요. 인과관계랑.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들은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는 각각의 고유 IP 주소가 있어야겠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되는 통신할 때 어떤 규칙이나 약속, 이것을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주로 사용되는 IP 주소는 땡땡땡.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아하, 그러면 이게 각각이 다 필드구나. 점하고 점으로 구별되는 각각의 필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집 주소 같은 거죠. 주소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집 주소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 못 찾아가거나 택배 배달 안 되겠죠? 네, 그 큰일 납니다.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IP 주소라는 게 각 컴퓨터마다 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서 규칙과 약속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IP 주소가 이제 부여가 되는데 공인 IP 주소라는 게 있다. 공공으로 인정된 IP 주소죠.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가 있고요.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성 여부에 따라서 또는 유동성 여부에 따라서 고정 IP가 있고 바뀔 수 있는 유동 IP가 있네요.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부여되는데 DHCP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이라고 했으니까 통신규약이잖아요. 그 통신규약에 따라서 유동 IP 주소를 부여합니다. 뭐에? 컴퓨터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 요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가 나 IP 주소가 필요해. 나 이번에 새로 장만한 컴퓨터야. 그러니까 나한테 IP 주소를 줘. 그러면 DHCP에 따라서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다시 가져가요. 이게 특이한 거죠. 주소를 줬다가 너 지금 컴퓨터 안 하네? 내가 가지고 갈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는 주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뺏었다가 다른 애한테 주고 또 다른 애 안 쓰면 그걸 주고 또 다른 애한테 주고 이렇게 DHCP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이미 설정 안 되게끔 해줍니다. 신호등 같은 거죠.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는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사설 IP 주소 있죠. 개인적으로 만든 사설 IP 주소. 요거는 인터넷은 안 되고요. 내부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 내에서만 자기들끼리만, 그쵸? 우리 뭐 컴퓨터 몇 대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게임하고 이런 거 또는 회사에서 주로 또 많이 하거든요. 예. 외부로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요때 이제 사설 IP 주소를 사용하겠죠.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에 사용하기 쉽게끔
월드와이드 웹 이거죠. www.뭐뭐뭐.뭐뭐뭐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아하,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ww. 뭐 이렇게 시작되는 주소를 얘기하는 거야. 이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죠? 따라서 이 도메인 네임은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DNS가 필요하고 DNS를 운영하는 게 네임 서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www. 하면서 이렇게 나가겠고, 그러면 네임 서버가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맞춰서 IP 주소를 이제 변경해 주는 거죠. IP 주소로. 그러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타난 4개의 필드에다가 점으로 구별해서 나타내 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사이트가 있다. 이룸 EMB, 그죠? How to 수능 1등급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 또는 뭐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 선생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내가 도메인 네임을 이제 치면 그러면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네임 서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물어볼 때도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 여기 가고 싶은데 네임 서버야. 그 IP 주소가 뭐니? 그러려면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야 되겠죠.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IP 주소를 받을 때 유동 IP, 고유의 유동 IP 주소를 받을 때 그때 플러스 뭐도 받아요? 네임 서버에서 있는 IP 주소도 같이 받아요. 이게 자동으로. 됐죠? 너는 이 주소를 사용하도록 해 컴퓨터야.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렴. 내 주소는 이거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는 사용자가 네임 서버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야 됩니다. 이건 자동인데 얘도 뭐 물어봐야 되니까요. 인터넷으로 IP 주소를 수동으로 직접 기록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인터넷 통신사는 우리 뭐 유명한 통신사 뭐 3개사 있죠.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통신사라고 한다면 같은 네임 서버를 이용하게 되겠죠. 자,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상 접속 과정입니다. 그럼 과정 얘기하니까 순서, 인과 이거 따져줘야 되겠고요. 웹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클라이언트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방문하고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있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서 클릭을 해요.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컴퓨터죠.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죠. 그러면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기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한테 주소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그러면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정상 접속 과정에서는 정상 과정일 때는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이건 이제 컴퓨터고 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애니까 고정 IP 내지는 유동 IP를 사용할 거란 말이야. 즉 공인 IP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공인 IP 주소를 할당받을 때 그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이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네임 서버한테. 통신사에서 제공한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치? 질의 패킷을 보내는 거죠. 내가 요 사이트에 가고 싶은데 요 사이트에 가려면 IP 주소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IP 주소를 물어보면 네임 서버가 자기 목록에 있으면 IP 주소를 알려줘요. 그거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IP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응답 패킷. 응답한 겁니다. 그렇죠? 얘는 뭐만 보여준 거야? 도메인 네임만 얘기한 거죠. 그 도메인 네임만 알려주면 얘가 거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요게 이제 1단계고 정상 접속 과정입니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너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서 물어봤지? 거기에 대한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만약 해당 IP 주소가
네임 서버의 목록이 없는 거야. 네임 서버도 모르는 거야, 그 IP 주소를. 그러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냅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이 서버는 알고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저 서버한테 물어봐 하면서 저 서버에 대한 다른 네임 서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 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고요. 물어봤더니 뭐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돌았을 때예요. 그런데 얘가 1번 케이스가 2번 케이스 있죠. 응답 패킷을 보내긴 했는데 됐어요? IP 주소에 대한 응답을 한 게 아니라 얘가 목록이 없었던 거야.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얘는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럼 나는 모르니까 다른 네임 서버한테 물어봐. 이걸 네임 서버 A라고 한다면 이 응답 패킷에는 나는 모르니까 얘한테 물어봐. 네임 서버 B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다른 네임 서버 있죠? 네임 서버 B. 네임 서버 B한테 또 물어보는 거야. 뭐 똑같이 1번처럼 질의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요 사이트 주소가 뭐야?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얘가 알고 있으면 1번처럼 대답을 하겠고 모르면 2번처럼 대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1번 같은 케이스는 알고 있을 때, 목록에 IP 주소가 있을 때, 그리고 2번처럼 대답하는 것은 목록에 IP 주소가 없을 때, 그때는 2번처럼. 그럼 네임 서버 C에 대해서 또 물어보기, 얘기해 주겠죠. 야, 나는 B인데 나는 몰라. C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트는 IP 주소가 있을 테니까요. 네임 서버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춰 패킷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프로토콜이라는 게 통신 규약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과정이 UDP라고 하는 통신 규약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거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믿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온 응답만 신경 써요. 자,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점들, UDP 허점 뭐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허점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대답을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신경 안 써요. 두 번째, 최초 응답 패킷만 요거만 신뢰합니다. 됐어요? 최초 응답 패킷만 신뢰합니다. 도착한 거 신경 안 쓰고 최초 응답한 것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진실 여부는 이제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럼 스푸핑은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 이 두 번째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보자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자가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게도 패킷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임 서버에 한 번 가고 공격자한테도 하나 가고 그럼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내게 되고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먼저 클라이언트에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사기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정상 과정이죠. 이럴 때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UDP 프로토콜의 어떤 허점을 이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 A한테 야, 경찰청 사이트 좀 알려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얘가 경찰청 사이트의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 이제 누구도 가냐면 이 지리 패킷이 얘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또 누구한테도 가냐면 공격자한테도 가는 거예요. 됐어요? 공격자한테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잘 갔는지 안 갔는지 신경을 안 써요. 일단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는지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하나 가고 얘한테 하나 가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가 답변, 경찰청 사이트의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답변하기 전에 얘가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보내는 거냐면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처음으로 도착한 응답 패킷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가 진짜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경찰청 사이트를 쳤어. 클릭을 했더니 들어갔어. 그럼 이거 경찰청 사이트겠지라고 착각하는 건데 그건 공격자가 네임 서버가 주기 전에 공격자가 먼저 응답 패킷을 보낸 겁니다. 최초 응답 패킷만 신뢰하기 때문에 얘 건 신뢰하고 진짜는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는 위조 사이트 들어가게 돼서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게 DNS 스푸핑입니다. 자,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신 규약이라고 해서 통신 과정에서의 어떤 규칙과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사이의 통신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겠죠. 얘는 뭘 주고 받고 IP 주소 할당하고 이런 겁니다. 패킷 주고 받고.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그렇죠? 필드는 4개고 점으로 찍혀 있죠.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DHCP를 이용한다는 것은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DHCP를 이용한다는 것은 요거고 이런 상태에서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받을 수 있죠. 컴퓨터가 요청한다고 했으니까. 4번.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된다.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하는 경우는 고정 IP고요. DHCP는 유동 IP에서 쓰이는 거니까 자동 기록됩니다. 따라서 4번은 사용자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동 기록된다. 5번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자. 도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이게 허점이라고 했죠. 적절합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가 또는 나. 가는 정상 과정, 나는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 동작을 나타낸 건데 적절한 것은 도메인 네임을 이제 주소창에 이제 찍죠. 지리 패킷을 보내겠죠. 응답 패킷 받습니다. 네임 서버로부터. 그럼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받는 응답인가? 처음 받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럼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아니요. 라고 한다는 건 원하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예, 그렇다는 것은 다른 서버를 알려준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서버를 알려준다는 것은 얘가 목록에 없기 때문인 거죠. 목록에 없으니까 다른 네임 서버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질문하는 거죠. 다른 네임 서버한테. 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1, 2, 4번은 정상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A가 2번 동작했다면 지리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A가 2번 반복했다는 건 지리를 2번 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네임 서버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리의 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청 사이트의 IP 주소가 뭐야? 라는 내용을 2번 물어본 게 되겠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은 첫 번째 네임 서버가 받았겠죠. 근데 자기가 모르니까 다른 네임 서버를 물어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클라이언트는 두 번째 네임 서버 B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따라서 지리 패킷은 첫 번째는 네임 서버 A, 두 번째는 네임 서버 B에게 가니까 수신 측이 동일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네임 서버한테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안 되겠고요. B가 2번 동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패킷이 2번 왔다는 것도 첫 번째 네임 서버가 몰랐다는 겁니다. 목록에 없었기 때문에.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왜? 첫 번째 응답 내용은 나는 모르니까 네임 서버 B한테 물어봐. 네임 서버 B의 IP 주소는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일 거고요. 두 번째 응답은 네가 원하는 사이트의 IP 주소는 이거야? 라는 답변이겠죠. 그럼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는 네임 서버 A고요. 두 번째는 네임 서버 B입니다. 따라서 동일하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3번. C는 A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절차이다. C를 보니까요. 요거거든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그렇다? 아니다. 다른 네임 서버의 주소를 알려준다면 못 찾은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찾은 겁니다. 그러니 지리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4번과 5번은 스푸핑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스푸핑이 일어난 상태인데 D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D의 응답 패킷을 보시면요. D는 요겁니다. 특정 지리 패킷에 대해 처음 받는 패킷인가? 아니요 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건데 스푸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격자께 먼저 도착했다는 거야. 근데 아니요라는 건 이건 진짜 네임 서버가 준 거라는 거지. 따라서 이것은 공격자가 알려준 IP 주소가 아니라 이 버려지는 IP 주소는 진짜 네임 서버가 알려준 진짜 사이트 주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이의 IP 주소는 A에서 지리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IP 주소잖아. 스푸핑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가짜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스푸핑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5번 이 마지막에 있는 IP 주소는 A에서 지리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라 공격자가 보내온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번.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라고 했는데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지 사설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음 2번.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된다. 내부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들이 사설 IP 주소가 같다는 건 집 주소가 같다는 건데 그럼 식별도 안 되고 통신도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각각 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줘버리면 똑같은 주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컴퓨터는 구별도 안 되고요. 통신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할당할 수 없습니다. 4번.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 동시에 일단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주소가 동일해서는 안 됩니다. 5번.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달라야 된다. 컴퓨터들이 다 다른다 하더라도 통신사가 같다면 네임 서버 주소도 다 같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5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피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DNS가 없을 때는요.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거기에 대한 IP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했던 거야. 그래서 네임 서버를 사용한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찾지 못할 때는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호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컴퓨터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는 요거야. 그리고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DNS 스푸핑 자체가 네임 서버에서 물어보다 보니까 공격자가 미리 알려줘가지고 위조 사이트 들어가서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호스트 파일은 컴퓨터 내부에 서로 복사해서 돌려 쓰는 족보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자한테 갈 일이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없다면 그땐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고 그땐 스푸핑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사이트는 그 사이트의 IP 주소를 내가 호스트 파일에 미리 기록해 놓는다면 네임 서버한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자기 호스트 파일에다가 적어 놓으면 그러면 네임 서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공격자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공격자가 나한테 응답 패킷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정상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걸 선지를 그냥 무작정 읽어대지 마시고요. 먼저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호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용하면은 네임 서버에 물어보지 않아도 되니까
네, 스푸핑에 걸리지 않겠군. 이렇게 판단하시고 해당 선지를 찾아내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휘 문제인데요. 바꿔쓰기에, 즉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한자로 바꿔쓰기에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 내에서 나와 있는 말들을 가지고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읽어보시면 만들어진다보다는 형성되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는 안 되겠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나타낸다. 그래서 표시한다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봤어요. 그때 말이 되더라 이거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한자가 좀 약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뭐 구성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발생 이거는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구성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 구성된, 그죠? 무엇으로 발생된,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는 건데 해당 내용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형성이라든지 이거를 구성이라든지 이렇게 한자어로 본인이 변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알아낸다든지 이런 거 맞추어 이런 것들은 해당 한자어가 적당한 게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인정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라고 하는 것이 뭐에 맞추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비교하는 건 공통점 차이점 잡는 거고요. 인정은 이제 그거를 이제 공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알아낸 것은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전 꼭 찾아보는 연습하시고요.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